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인가요?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르냐 내리냐를 떠나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불편한 이야기부터 보시면요. 최근 나온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차량 배송량은 시장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둔화가 뚜렷하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차가 덜 팔리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마진에도 압박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배송량 전망은 낮아졌는데 이 분석을 낸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그걸로 테슬라의 가치를 판단하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테슬라를 분기 실적만 보는 단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 흐름은 주가에서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약 한 달 사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시장이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건 현재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기준 자체를 테슬라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그냥 부자 얘기로 넘기기보다는 이 재산 증가가 연봉이나 보너스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의 장기 가치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가능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버니 보상 구조를 인정했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부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장기 비전에 대한 신뢰가 제도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을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차를 얼마나 파느냐보다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송량 전망이 조금 흔들려도 주가는 무너지지 않고 이후의 보상과 신뢰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이건 기업의 성격이 바뀌는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그냥 꿈 이야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망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5년쯤 약 5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고 자동차에서 쌓은 제조, AI, 소프트웨어 경험을 그대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으로 몸을 키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테슬라의 단기 실적 부담 뉴스가 있었고 주가나 밸류 측면에서 미래 기대가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현실적 신호가 하나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중국 전체 고급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가 53만 3,768대로 BMW, 벤츠, 아우디를 모두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고급차 시장은 오랫동안 PA라고 불리는 독일 3사가 지배해왔었죠. 럭셔리 브랜드는 결국 독일차라는 인식이 당연시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의 판도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전기차 판매 증가가 아닙니다. 중국 소비자가 이제 전기차를 럭셔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 시장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1위를 했다는 건 향후 로보택시 도입이나 AI 기반 차량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통일시장 확장의 중심을 중국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중국 시장의 선택이 앞으로 글로벌 고급차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많을수록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송량 전망은 낮아졌고 주가는 오르고 CEO 재산은 사상 최대고 중국 고급차 판매는 강세다. 이 모든 뉴스가 충돌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우위는 그냥 높은 기대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차를 사주는 실제 고객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단순한 실적 부진 논쟁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단기 숫자와 장기 기대 사이로 오가며 현실 수혜와 미래 비전이 동시에 평가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